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FA-50 지금 연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거의 확정되었다라는 보도를 제가 해드린 바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에서도 재무부는 아니 예산 초과했지 않느냐, 안 된다, 국방부는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 라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는데, 그 재무부와 국방부의 종합실사단이 우리 한국에 온답니다. 카이 와서 이 생산시설 둘러보고 운영부대 현장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확정 났다라는 이런 소식부터, 러시아가 수요 57보다 좀 작은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개발한다고 했죠. 그 개발비를 UAE가 대기를 했는데 UAE가 갑자기 발을 빼버렸습니다.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하늘로 그냥 붕 떠버렸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는, 전 세계 왕따가 되고 있는 러시아, 또 이 날아간 스텔스 전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교대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행정보급관, 그 행보관들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야전에서 MT-12 대전차포를 가지고 MT-LB 경장갑차에다가 결합을 해서 대전차 돌기역 자주포를 만들었다라는 소식부터,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 성금을 마련해서 T-72 전차를 중고로 시장에서 사서 그걸 아주 멋지게 개량해서 어벤져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우크라이나에 발송하는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야전 정비 인력들은 정말 엄청난 손재주를 가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노후 견인식 대전차포인 MT-12를 노후 궤도형 장갑차인 MT-LB에 장착한 현대판 대전차 자주포를 제작해 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조선소에서 우크라이나 해군의 첫 번째 현대식 수상 전투함인 햇맨 이반 마제파함이 현재 시각 10월 2일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이 전투함의 모항을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8대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는 브라질 육군의 4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의 에이탄 장갑차가 또 인도 타타그룹의 캐스트렐 모델과 함께 조기 탈락하는 치욕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GDLS의 LAV700, 이탈리아 이베코의 센타우로2가 살아남았는데, 놀랍게도 중국 노린코사의 ST-1BR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요 사태가 이제는 전투의 형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남동부 시스탄 발루체스탄주의 주도인 자헤단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혁명 수비대 기지를 공격해 대령 2명을 포함한 4명이 전사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체코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122만 유로의 자금으로 중고 T-72를 현대화한 일명 어벤져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으로 발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T-72M 전차에 콘닥트1 장갑만 붙인 정도의 개량인 것 같은데, 체코 국민들의 염원대로 큰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야전 정비, 그러니까 현장에서 뚝딱뚝딱 만든 거죠. 견인식 대전차포 100mm 포입니다. 이거 포신을 갖다가 여기 MT-LB 장갑차에다가 꽂았어요. 그래서 장갑차니까 이 내부에 병력 탑승실이 있는데, 이 병력 탑승 공간에다가 포탄 적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기동화된, 자주화된 대전차 자주포. 그래서 적전차가 오면 딱 참호하고 숨어 있다가 옆구리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적의 참호나 방어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사포로 때리든지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전차에다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이런 개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진짜 이렇게 쓸모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반 마제파 잘생겼죠. 튀르키예, 터키가 만든 겁니다. 돈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요거 이제 10월 2일 날 진술을 했고, 이 진수식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지 못했지만 여기에는 이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에요. 가면 이제 이 샴페인 브레이킹을 해야 되니까 그 여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자, 이 군함은 2000톤급의 호위함인데 여기에는 8발의 함대한 미사일이 들어가고요. 또 76mm 함포, 주포죠.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주고 그걸 우크라이나로 가지고 와서 우크라이나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함포 뒤에 있는 공간에다가 이 수직 발사관 넣어서 함대공 미사일까지 만든답니다. 그런 꽤 괜찮은 그런 능력인데 이걸 크림반도를 탈환해서 세바스토폴, 지금 러시아 흑해함대의 모항이죠. 흑해함대 쫓아버리고 우리가 세바스토폴을 모항으로 이 군함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브라질이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아마존의 지류, 수많은 강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영토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장 세력 또 마약 세력들이 많죠. 그들을 그냥 강을 타 넘어가면서 짓밟아 버려야 되는 이런 무기가 브라질엔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요즘은 무장을 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RPG-7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RPG-7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장갑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어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98대를 하는 차세대 전투장갑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이스라엘 엘빗, 에이탄, 이게 가장 강하니까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기 탈락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비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누구하고 싸울 거냐, 어떤 식으로 싸울 거냐 라는 생각을 하고 ROC를 정했을 텐데, 야, 그럼 여기에 나온 지금 미국 제네럴 다이나믹스 GDLS의 LV700, 그냥 고만고만한 장갑차예요. 한 20톤대. 근데 이거 한 30톤급의 중장갑 덕지덕지 붙인,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장갑 많죠. 자, 이런 건데, 그리고 이탈리아 센타우로 2, 이런 거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지금 브라질이 친중 행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노린코의 쓰레기 같은 장갑차까지도 결승전에 올렸다라는 황당한 소식인데, 도대체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단 장갑차는 우리가 있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조기 탈락입니다. 자, 이란에 지금 그 여성 한 명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어마어마한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이란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죠. 그런 게 그 시위가 이제는 전투까지 번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 남부에서 무장 세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란 정부에서 이거 시위대가 무기고 틀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시위대가 무기고를 틀어서 그렇게 조직화가 벌써 됐을지 조금 의구심은 들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령 2명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이란 군을, 이란 혁명 수비대를 사살했다라고 하는데, 대령이 2명 죽였어요. 자, 이렇게 보면 러시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 불량 국가들은 고위 장교가 잘 죽어요. 그래서 왜 잘 죽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량 국가들은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야, 내가 별달았는데, 내가 대령인데 자랑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뭔가 표시가 잘 나요, 불량 국가들은. 그래서 이 계급장도 표시가 잘 나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쟤 대령, 쟤 장군 쏘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장군들이 또 대령급, 중령급들이 표시가 잘 안 나요. 멀리서 보면, 전투복 입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장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딱 봐도 그냥 다이아몬드하고 그 영광급들이 쓰는 그 대나무 꽃이죠. 그거하고도 너무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별 다 차이 나요. 하다못해 공산군들은 별 소위부터 시작해서 장군까지 다 별이니까 걔들은 도대체 이게 소인지 이게 소좌인지 이게 소장인지 잘 헷갈리는데,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별까지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잘 보이게끔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량 국가들 고위 장교들 막 죽어나가는 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우리도 전투복 이런 거 조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냐, 계급장 좀 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T-72 전차 지금 이제 수송을 위해서 포탑을 뒤로 돌려놓고 드럼통, 연료통까지 지금
얹어놨는데 이게 세트래요. 이 서방 세계에는 리인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진짜 탱크, 진짜 장갑차 이런 것들 자기가 잘 갖고 와가지고 이거 타고 이제 또 행사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아마 그런 데서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성금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국민성금 모아서 2대의 T-72를 사서 이렇게 현대화 개량해서 보내주는데 체코는 이미 T-72 많이 줬죠. 그런데 또 지금 국민성금 또 줍니다. 옆에 지금 우크라이나 무너지면 바로 이제 자기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긴박한 마음이 드나 봅니다. 아무튼 이 전차 2대 큰 활약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FA50입니다. 1차분 18대와 2차분 18대 등 총 36대 규모의 차세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가 FA50 생산시설 및 운용부대 현장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현장 실사 계획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은 모두 배제돼 이제 계약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국방부와 재무부 등 유관 부서 관료들이 중심이 된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며 이들이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레이시아 현지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가 현지 시각 10월 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오는 11월 정부 대표단이 방한해 카이 공장과 운용부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라며 정부는 카이 외에 다른 경쟁 업체 실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FA50을 사실상 낙점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화된 호크 208 경공격기 12대를 대체하고 평시 전투 공중 초계 임무와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량 다목적 전투기 36대를 도입하는 라이트 컴뱃 에어크래프트 이른바 LC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여 개 회사가 제안서를 낸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FA50과 중국 파키스탄 합작의 JF-17, 인도의 테자스 등 3개 업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경쟁을 벌여온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캐사 제재 우려가 있는 JF-17은 일찌감치 배제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에 수출 승인을 받기 어려운 테자스 역시 후보에서 배제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실사는 계약 전 카이의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가격 협상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한 일정이 확정되면서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차세대 전투기로 FA50 블락 20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2년 넘게 끌어온 말레이시아 LCA 사업, 이제 FA50 수출 계약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재무부에서 비싸다, 우리 예산을 초과한다 라고 했는데 국방부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충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재무부까지 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합의를 하고 재무부가 와서 좀 깎아줘 라는 가계협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생산시설 둘러보고 아마도 원주 기지 가서 거기 지금 FA50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FA50 운용, 실전 운용을 또 둘러보고 그 원주 기지에 또 블랙 이글스 기지가 또 같이 쓰고 있죠. 아마 거기 가서 또 블랙 이글스 훈련 비행 하면서 공연 한번 보고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이 국방TV를 통해서 이 FA50에다가 KGB 100km 활공 유도 폭탄 아닙니까?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퀵싱크 유도 이동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 유도 시스템 딱 장착하면 대함 타격용으로 딱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중국하고 지금 심각한 영토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FA50을 가지고 대함 타격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이 퀵싱크 KGB 퀵싱크까지도 이번에 좀 소개를 해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과거에 작년까지의 또 올 초까지의 카이 사장은 뭐 그냥 비전문적인 사람이었죠.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사회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좀 억누르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카이 사장은 공군 중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군 중장 출신이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군대보다 국방부 장관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공군 중장 출신이니까 군하고 협조 잘해서 제대로 된 견학을 시켜주고 협상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FA50
승승장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F-35를 사지 못하는 국가들을 겨냥해 야심차게 개발을 선언한 5세대 단발 엔진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체크메이트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체크메이트에 투자 약정을 했던 최대 주주가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수호의 주도로 개발이 추진된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가 이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를 자처하며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이탈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안보정책연구센터가 현지 시각 10월 2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최근 UAE가 수호의 측에 프로젝트 참여 중단과 개발 자금 투자 취소를 통보해 체크메이트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사라졌다 라며 UAE 측의 투자 철회 결정 배경은 수호의 측의 앞뒤 안 맞는 개발 일정과 사업 계획에 대한 UAE 측의 불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최대 이륙 중량 18톤급의 F-16 사이즈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기획됐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엔진인 이즈델리에 30 엔진을 장착하고 마하 1.8의 속도를 내며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적외선 통합 센서 등으로 센서 융합을 구현한 고성능 경량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 전투기는 기체 내부에 5개 하드포인트, 기체 외부에 6개 하드포인트를 갖는 강력한 무장 성능을 갖춘 것은 물론 유인 버전과 무인 버전을 동시에 개발해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F-35를 능가하는 첨단 전투기로 선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UAE는 러시아 측이 일방적으로 첫 비행 목표 일정을 1년 늦춘다고 통보했고 이렇게 늦춘 일정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물론 새 전투기 개발보다 기존 전투기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호의 측의 회사 운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체크메이트가 러시아 측 약속대로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UAE는 체크메이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의 정치적 압박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UAE의 이번 투자 철회 때문에 개발 자금 충당이 불가능해진 수호의 체크메이트, 아무래도 페이퍼 플레인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메이트. 체스에서 우리 장기처럼 장군 하는 그게 이제 체크메이트인데, 그러니까 뭐, 히든 카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정도로 야심차게, 전 세계에 뿌리겠다라는 목표로 개발되던 스텔스 전투기인데, 개발 자금을 UAE가 다 대고, 개발은 수호이가 하고, UAE가 이런 거 잘해요. 2000년대 초반에 판치르, 지금 이 야전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그 판치르, 그것도 UAE가 자금을 대서 러시아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UAE가 자금을 대서 미국 록히드 마틴이 F-16 블락 60 개발했죠. 그때만 해도 이제 F-16은 블락 50에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UAE가 블락 60을 개발을 대서 자금을 대서 블락 60 나왔고 지금 이제 블락 70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비 된 거에서 라이센스 많이 받아먹고 이렇게 또 나름 성공한 게 또 F-16 투자였어요. 이번에 이제 체크메이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 배경은 원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식하고 가기 직전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 UAE에 F-35 판매한다라고 사인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식 딱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취소하는 행정명령 또 사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F-35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바이든이 캔슬 놔버렸어요. 그래서 F-35 도입 못하니까 그러면 라파를 할까 하는데 스텔스 전투기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험격으로 돈이 많으니까 보험격으로 러시아에 돈을 주고 이걸 개발 중이었는데 개발 중이면서 이번 전쟁을 보니 러시아 무기 형편없죠. 그리고 돈을 주니까 중간보고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보고가 말할 때마다 자꾸 연기하고 꼭 신용 없는 자들 다음에 줄게 하듯이 다음에 계속 연기하면서 그 연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 그리고 현장에서는 판판이 깨지고 있는 저 러시아 무기, 거기다가 미국은 캐사 제재, 적성국에 대한 제재법이죠. 이거 딱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UAE는 미국하고 당연히 딜을 할 겁니다. 야 바이든, 너가 중동을 갖다 우리가 우습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석유 증산 안 해주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석유 증산 해주고 할 테니까 F-35 우리한테 팔아. 그럼 내가 저거 체크메이트 킬 해버릴게. 라고 딜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원래 외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해서 외교력이 완전히 상실된 러시아. 이렇게 자기네들이 돈 받아서 거의 공짜로 개발하려던 이 정상급 스텔스 전투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소하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